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15년 1월 5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 자,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3주차를 맞아서 관세부가 선전포고에 따라 금요일에 급락 양상을 보였지만 일단 1월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 1월의 증시 움직임이 그 해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일단 1월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키움증권 채널K에서 준비 중인 펭수야 학교 가자 시즌1 키움 초등학교 편이 오늘 2025년 2월 13일 목요일에 첫 방송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티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펭수와 똘비가 초등학교에서 금융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전해드렸죠. 챗GPT로 지난주 주간 전망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FOMC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압력, 사실 보이는 압력이죠. 대놓고 뭐라고 하니까 압력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FOMC 결과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듯 합니다. 이유는 딥시크와 관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발표된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나마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죠. 먼저 주요 지수 흐름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7%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4.7%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64%, S&P 500이 1%대 하락했습니다만 월간 기준이자 연간 기준으로는 1.64% 더불어서 2.7%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주식 러셀 2000도 0.87%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그리고 1월 월간 기준으로 2.58%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1.36% 하락했지만 연간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는 2.2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죠. 6%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특히 컸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아무래도 ASML의 호실적 발표가 하방 압력을 좀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덕분에 반도체 지수는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0.72%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주간 썸네일을 통해서 주간 내용 좀 살펴보면 1월 5주차 주간 전망 때는 트럼프에 대응하는 파월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FOMC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빅7 중에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또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딥시크가 월요일에 충격을 주면서 급락세를 이끌었죠. 엔비디아가 월요일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 가까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상 하루 손실액이 이번이 최대치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화요일과 29일 수요일에는 IT 섹터가 조금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화요일에는 엔비디아가 8.8% 반등했고 애플이 3.6%,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반등하면서 딥시크의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수요일은
연준의 FOMC 결과 발표,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지만 파월 발언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목요일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특히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존금리가 하락하자 장은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오후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 2월 1일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뒷 대응 여러가지 주말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기준금리 동결 속에 딥시크와 관세 충격에 하락했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취임 첫 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1월이 일단 상승했지만 이후 관세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거고요. 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철회되거나 축소될 때까지 어떤 그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오는 2월 4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캐나다에 공식 통보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1분기 어닝 시즌 3주차 맞아서 S&P 500 10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빅7 중에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테슬라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 외 종목 3개 종목은 실적은 무난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종목별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메타플랫폼스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KPX 유지 또는 확대 소식이 아무래도 IT 특히 AI 쪽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막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메타플랫폼스는 열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어느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늘 그랬지만 꿈을 먹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 속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섹터로 살펴보면 11개 중에 5개가 상승했는데요. 1% 이상 상승한 섹터가 4개, 1% 이상 하락한 또 섹터가 4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간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67%, 필수 소비재가 1.92%, 헬스케어가 1.74% 상승했고 반면에 IT가 4.5%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에너지가 3.79%, 유틸리티가 2%대 하락했는데요. 월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10개 섹터가 상승했고 유일하게 IT가 2.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9% 가까이 연간 기준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3조 5,480억 달러로 1위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85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달러 하회하고 있습니다. 2조 9,400억 달러,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이 2조 5천억 달러 내외 기록하면서 4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1조 7,940억 달러, 메타플랫폼스도 1조 7,460억 달러로 열흘째 상승 흐름이 시가총액의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8위는 테슬라 1조 3,010억 달러, TSMC가 1조 850억 달러 기록 중이고 브로드컴이 1조 370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1조 100억 달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11개 기업이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인 가운데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7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는 중입니다. S&P 500 주간 히트맵 살펴보면 아무래도 빅7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요. 유가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빅7 중에는 4개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중에는 275개가 상승했고 절반 정도 상승했고 절반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68개로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에서 보시면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애플이 금요일에 강한 흐름을 이어줬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관세 영향에 주가가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6%대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IBM이 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13% 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메타플랫폼세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대형 제약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AbbVie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8%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또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빅7 중에는 4개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만 마이크론과 퀄컴은 연간 기준으로 8%대와 12%대 일단 상승 흐름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는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시티그룹이 15%대, 웰스파고가 12%대, JP모건 체이스가 11%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신용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시장이 견조함을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산업재에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22%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S&P 500 주간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4.86% 상승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15%대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IBM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호실적 발표가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13%대, 올해 들어서 16%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체인 프랭클린 리소시스 역시 10%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S&P 500 주간 기준으로 상위 3개 3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신발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주간 기준으로 18% 하락했고요. 최근 한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1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딥시크 충격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15%대, 14%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올해 들어서도 10%대와 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연간 기준으로 좀 살펴볼까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올해 들어서 무려 3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은 135% 폭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전력 수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경과 목표주가 상향 속에 CVSLS가 올해 들어서 25% 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은 23%가량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죠.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동종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들어서 22% 상승했고요. 최근 1년 동안은 무려 88.5%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연간 기준으로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영향 속에 에디슨 인터내셔널과 퍼시픽 가스 에너지가 32%대와 22%대 크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최근
1년 동안 20%대와 8%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연말부터 실적이 부진하고 또한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 양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주가 계속 하락 중에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도 18%대 하락했고 최근 12개월간 2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분별 ETF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간 기준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4%대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이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가 2.66%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기음조선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 3개의 종목은 반도체 레버리지 3배짜리 SOXL,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NVDL이 차지했고요. 이들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17%대, 15%대, 32%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이 2위, 그리고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NVDL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크게 하락세 보이고 있고 테슬라 역시 주가가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주가가 하방음력 받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모두 9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는 날씨가 그리 춥지 않다고 하니까요. 설 연휴 동안의 피로 잘 푸시고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